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문화 리베바움 프로젝트 예술감독 박재영입니다.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일제 잔재 문화 청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일제 잔재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베바움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언택트 패션쇼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자 존재라는 주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리베바움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되었는데요. 1화 나라 위에 산다부터 이번 언택트 패션쇼까지 달려오며 우리는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는 먼저 걸어가셨던 옛 선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왜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그 문화를 지켜내야 하는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제 잔재 문화 청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는 존재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그 과거는 잔재일 수도 존재일 수도 있고요. 잔재이냐 존재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잔재는 과거의 것의 일부가 가치 없이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지만, 존재는 과거의 것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일제 잔재는 시간이 지나고 세대를 거쳐 사라지고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과 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보존되고 계승되어 세대 속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번에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을 위해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어렵겠지만, 무감각과 무관심을 깨뜨리고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작은 손길을 모은다면 큰 손길이 되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의 키워드는 진행입니다. 의미 없는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은 멈춘 채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옆에 두고 현재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람, 우리 모두가 모여서 큰 사람으로 하나 되어 진행시켜야 하는 움직임입니다. 감독으로서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언어, 건축, 놀이 등에서 만연해 있는 일제 잔재 문화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고,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이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우리 속에 살아서 존재할 수 있도록 일제 잔재 문화 청산을 위해 무관심과 무감각을 깨뜨려지고 작은 실천과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우리 문화와 정신을 담은 패션쇼를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아는가? 나 이제부터 진짜 변한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5강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우리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일제잔재 문화들을 청산하기 위해 건축, 언어, 놀이문화 등을 함께 살펴보고 무엇이 일제잔재 문화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제잔재 문화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제잔재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왜 일제잔재 청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나라 위에 산다. 1화에서는 일제강점기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나라를 지킨 문화인과 예술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화로 보여주는 항일정신 나운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를 통한 나라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한 음악가 윤희상 선생님과 전 재산을 털어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연필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의 문학을 지킨 윤동주 선생님과 우리의 말을 지킨 주시경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도 계셨고요. 한글 교육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문화를 파괴했던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을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백 선생의 골목청산. 2화에서는 골목청산을 통해 일제잔재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일제잔재 건축물로서 적산가옥에 대해 주목해서 보았고 적산가옥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가옥도 우리 전통 건축물도 각각의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식 가옥에 대해 그것을 맹목적으로 좋다, 예쁘다 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아픈 시간을 안고 있는 적산 가옥을 네거티브 문화재로서 그리고 역사의 시간을 끌어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무감각과 무개념을 청산하고자 함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모이 3화에서는 우리의 언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다시 새기며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일제잔재 언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제잔재 언어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모임 3화에서는 우리의 언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새기고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잔재 언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일제잔재 언어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꿔 4화에서는 우리의 놀이문화 속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일과 놀이를 분리하지 않았고 놀이로부터 많은 문화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우리 놀이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의 정신과 전통을 담고 있는 우리 전통 놀이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일제잔재 청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에서는 그동안 알아보았던 일제잔재 문화들에 대해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알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우리의 작은 실천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상 속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무감각과 무개념을 깨뜨리고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자. 2020년은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강제병합 110주년과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잔재는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무형의 일제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 문화, 교육, 생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우리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남겨놓은 부정적 유산은 여기저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황국신민서사탑, 관청 건물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건축 조형물 형태인 경우도 있으나 언어와 같이 대부분은 무형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 일제잔재 청산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우리 개개인이 일제잔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부터 일깨워야 합니다. 해방 후 75년 동안 우리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의 활동도 있었으나 일시적인 활동으로 청산을 위한 자료 수집에도 힘에 겨웠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가 하지 못한 친일 인명 사전을 발간하여 연구자는 물론 사회운동가 등에게 잘못된 인물 평가를 되새기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큰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이 일제잔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제잔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일을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는 너무 중요하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지난날의 오늘이었던 과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은 바로 이 과거의 것들이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제잔재는 식민지 시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행한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이를 영속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지배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제잔재 문화는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제잔재를 바라보는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1화부터 4화까지 대표적인 영역들을 꼽아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아주 단편적일 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일제잔재 문화들을 전부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학교 문화에 남아있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주임 선생님과 같은 명칭,
수학여행과 운동회, 일제잔재의 학교 이름들은 여전히 일제잔재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술, 음악 등 예술계에도 일제잔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본 그림,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익숙한 음악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일제잔재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잔재 문화들을 당장 없애거나 청산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일제잔재 문화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했던 일제잔재 언어들 대신에 우리 말과 표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잔재 음악이나 미술, 지역명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오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강요받았던 일제 문화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음악에도, 교육에도, 미술과 역사에도 일제 잔재 문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눈 감아줄수록 우리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많은 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제 잔재 문화들이 청산되기를, 그리고 청산하기 위한 개개인의 관심과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